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 발표를 제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없어요, 내용이. 진짜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인데 저도 물론 거기를 안 갔었다면 몰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는 이걸 사실 연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뭐 외국 가려면 하다못해 비행기도 타야 되죠. 뭐 비행기 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다른 뜻있는 학자들도 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 말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의 가설로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교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의 그 고대사를 다시 찾는데 좀 여러 가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지금 이번에 저희 제목이 고대 한국인가 중앙아시아 민족 고대사의 유사성이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에서 무진장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비행기 타고 7시 반을 가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밑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지금 현재는 몽골에 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관계 연구도 하고 그 몽골의 샤머니즘이라든가 역사, 그다음 몽골 전통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과 연계가 되나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나라가 인구는 적지만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큰 나라냐면은 카자흐스탄이 그 유럽연합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를 다 합친 크기가 카자흐스탄 하나의 크기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몽골도 물론 엄청나게 큰 나라죠. 인구 밀도는 보면 재밌는 게 뭐 1km에 1.7명,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28명에 바글바글 하는데 다른 나라 보면 5명, 27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 키르기스탄은 한국보다 큽니다. 여기서 보면 좀 조그맣게 보이지만 키르기스탄이 한국보다 더 커요. 그 정도로 중앙아시아는 정말 거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풍부하지만 다만 이 나라가 지금 실크로드가 무너지면서 그 빈곤국가로 전락하다 보니까 야만이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 문화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 어디에서 왔는가에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참조를 한 것들은 요거 한단곡이랑 그 다음에 삼국사기입니다. 두 개를 일단 참고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대사를 연구하려는데 고대사를 볼 수 있는 책이 일단 한단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삼국사기 앞쪽에 나오는 고조세세 언급 약간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단곡이랑 삼국사기를 두 개를 중점으로 했고 대부분의 역사적 고증은 외국 문헌과 천문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상에 보면 한단곡이 뭐 12한국이 막 이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다, 뭐 너무 애국심이 강한 역사학자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요게 케레이트라는 책입니다. 케레이가 한국말로 결의입니다. 트가 붙으면은 우리가 사람들, 뭐 파리들 할 때 들자 붙죠. 복수형이 붙는 트입니다. 그래서 케레이들. 한국말로 이렇게 됩니다. 네, 결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카자흐스탄 뭐라 써있냐면 알라시 타힌 제르치아 오르탈르그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라시라는 건 카자흐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카자흐 역사 연구하는 연구센터라고 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역사책에 빠져가지고 뭐 한국에 대한 독립운동에 이런 것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딴 나라에 다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요건 카자흐스탄 자기 민족이 어디서 발원했냐인데 여기가 보시면 어디냐면은 파미르공원입니다. 파미르공원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래서 원래는 파미르에서 와서 북쪽 알타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우리를 알타이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알타이 산맥이라 할 때 한자 표기는 요겁니다. 아얼진산 해가지고 아얼타이산 그래서 알타이산입니다. 아얼타이가 알타이예요. 그래서 알타이산이라고 쓰고 걔네 그 원래 왔다는 파미르고원에도 알타이산이 있습니다. 근데 알타이라 부르지 않고 알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알툰산은 아얼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 한국 민족만이 이 12항국에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인도 여기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일본의 하타씨입니다. 하타우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씨들과 동족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김과 하타를 같이 써놨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케레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라던가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교토의 그 기온 마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파미르가 기원입니다. 그래서 알툰, 알타를 읽힌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한자가 나오는데 사실 한자의 기원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이 만든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고대 한국인인데 그럼 한국인만 관련이 있느냐? 아닙니다. 몽골인도 관련이 있고 카자흐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타인이라고 여기서는 통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황금이라는 글자는요, 그 알입니다. 알. 현재 투르크어로는 알튼이라 부릅니다. 황금을. 하지만 원래는 알입니다. 뭐 알 자체가 빛, 광명,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알 자체가 황금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은 알타이로 쓰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도 써놨지만은 이 현재 우리가 산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한국 발음은 산, 중국 발음은 샹 이렇게 하고 요게 바로 만주 쪽에서는 단입니다. 단. 시읒의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발음. 그래서 디귿의 시읒화 현상이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많죠. 북한 사람들 뭐 그래 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 찌요 이렇게 발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이란 발음도 원래는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단, 하나는 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샨이라는 중국 발음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게 탄 또는 타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툰산, 알타이산이라는 거는 황금산이라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 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타이라는 단어를 상형 문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있고 태양이 존재하죠. 그 우리 민족이 이동한 경로가 대략적으로는 보는 바와 같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경로만으로 간 건 아닙니다. 경로는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세 경로로 갔는데 양자강 쪽으로 간 것과 그 다음에 그 하서주량이라고 해서 그 돈항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실크로드 길로 온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위구르 역사, 지금은 비록 위구르가 중국의 식민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자신들의 역사를 못하고 있지만 위구르 사람들도 자기의 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카자흐스탄 케레이라는 족보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르한가이에 위구르의 12개 연방국이 존재했었다 라고 합니다. 이 12개의 연방국을 세운 사람 위구르 12연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레이의 12연방국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헝가리 이렇게 고대 유라시아의 거대한 제국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한국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위구르, 카자흐, 키르기즈, 타타르, 뭐 러시아, 기타 등등 민족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러시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우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타이 어족의 분포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고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 언젠가 함께 살다가 지금은 언어도 갈라지고 문화도 갈라졌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국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어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종학적으로나. 그래서 이 몽골이라든가 투르크면층이 보면 트트트 이렇게 붙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의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도 그렇지만은 이 투르크나 몽골어에서는요 민족 명칭을 말할 땐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케레이트 결애들 하면은 결의 민족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리야트 부여족입니다. 이게 부여족이에요. 부리야트가 왜 붙었느냐? 야트가 붙어야 복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가 붙는 겁니다. 이누이트, 탕구트, 탕에 그가 붙는 겁니다. 기억의 이응화 현상. 이건 중세 몽골어예요.
중세부터 그트가 되고 으트가 되고 트로 변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메르키트 말갈족입니다. 하가트 이게 중국의 객가 하카족입니다. 그 중국인이 아닙니다. 하카는.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파네르산에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12개의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투르크 국가들의 12국가 이름과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선비는 선비고 양훈은 유연입니다. 그래서 양훈과 유연은 발음이 비슷하고 뭐 쿠모액, 히막, 구착, 키착, 우르, 오그즈, 뭐 객현, 키르기스탄입니다. 이건 발음이 다른데 제가 나중에 이걸 증명을 할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선비는 선비 이런 식으로 쭉 12개의 국가 이름이 중앙아시아에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도 있고 요거를 현재 자기의 그 부족의 성씨로 쓰는 민족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객현 한국 키르키즈를 이제 제가 얘기하겠는데 키르키즈의 위치가 저쪽입니다. 바이카로스의 위쪽에 존재하는데 이게 키릴 알파벳으로 썼는데 이게 개쿤이라 쓴 겁니다. 객현 한국이 있죠? 개쿤, 객현. 발음 비슷하죠? 그리고 개쿤은 크르크즈, 키르키즈스탄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크르크즈가 키르키즈스탄입니다. 이건 크르크즈는 중앙아시아식 발음, 키르키즈는 러시아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개쿤과 키르키즈는 동족입니다. 같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여기 바이카로스의 서쪽 지방입니다. 여기에는 소연산이 있죠. 이 소연산이 바로 이 마크의 기원이 됩니다. 이슬람의 상징. 이슬람의 상징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거 샤머니즘 상징이에요. 그리고 초생달과 다른 무진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 8강이나 9강쯤에 그 심볼리즘에서 기호학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 이 부분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상징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정통 황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개쿠는 우리나라 한단국에서는 객현과 같은 단어고요. 저 소연산에서 다스렸던 키르키즈의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졸본 아타라 불렀습니다. 졸본은 우리나라의 졸본부요. 졸본이란 말이 있죠? 졸본 아타. 아타가 뭐냐면 할아버지란 소리라서 졸본 아타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금성의 아버지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샤머니즘에서는 금성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인 그 왕이죠.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금성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 자신의 뜻을 펼치고 나라를 건국한다는 샤머니즘의 신화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본이라고 합니다. 졸본은 키르키즈어로 금성입니다. 그래서 몽골도 보면은 요 마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3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불입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묘족들 마찬가지죠. 머리에 이 모양을 하고 있죠. 이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선민족이라는 상징이 되거든요. 물론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카자흐스탄에 있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의 기원은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문학과 샤머니즘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천문 현상에서 온 겁니다. 초생달과 금성. 요 조합이 상징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서울을 한양을 보호해주는 5개의 오봉과 가운데 경복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색달과 금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져가는 게 바로 황도입니다. 이거는 한양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그 집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현이라는 발음은 개쿤으로 발음이 되는데 발음이 보면요. 중국의 한자 문헌을 보면 이렇게 시읒, 지읒, 니은, 이응식으로 발음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개쿤이지만 지엔쿤에서 지읒 발음으로도 변하고 리쿤에서 리을로도 변하고 해구에서 히응 발음으로도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보여요. 근데 이 발음에는 규칙성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천문대의 위치예요. 그 박찬범 교수가 쓴 여기 하늘의 세계는 우리 역사 그 책
이 책에 보면은 57페이지에 천문대의 위치가 초창기에는 중원 땅이다가 후반기에 가면은 한반도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천문학과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봤을 때는요, 천문대의 위치가 AD 720년 경까지는 양자강 유역에 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반도로 넘어와야만 돼요. 그것도 나중에 천문학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구려의 위치가 바이카로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역사는 여기인데 지금 고구려를 이쪽이라고 천문대 기록상에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키르키즈인들이 살고, 키르키즈인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졸본, 즉 금성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졸본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이 졸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홀순골이라는 지명,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졸본, 골본, 홀본을 놓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싸웠는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셋 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음차문자 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차문자라는 개념만 알면 이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뜻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면 아까 키르키즈도 뭐 지엔쿤, 리쿤, 개쿤 이런 식으로 지을, 리을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도 보면은 기억, 지읒, 히읗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리을 발음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졸본, 촐판, 촐몬, 솔로몬, 하얼빈, 일본. 중국 발음은 일본. 그래서 리을 발음이 나오죠. 규칙적으로 발음이 딱딱 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표문자를 쓰는데 이 한자를 누가 표문자로 옮겨 적느냐는 그 민족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식 한자 읽기 방식, 중국식 한자 읽기 방식, 일본식 한자 읽기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중원에 있던 지배민족, 당나라가 됐든 송나라가 됐든 명나라가 됐든 다 그냥 중국인이라고 그냥 통합해서 봐버리려고 하는데 지배계급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솔빈, 그리고 몽골에 있는 헙술이라는 지명이 있죠. 헙스글이 홀순골의 원래 발음이 아니었을까요? 헙스글은 샤먼의 성지입니다. 지금도 몽골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응, 기역, 리을, 히읗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이 규칙이 그대로 조선이라는 지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9개의 국가가, 민족이 함께 세운 연방국가예요. 이 부분은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9개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몽골, 키르키즈, 카자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이 케레이 족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12세기의 징기스칸 시절 케레이 부족들은 몽골 제국의 주요 그 군사 계급 부족이 되었다. 그런데 이 케레이와 관련된 오늘날의 민족은 바시키르 타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이라트를 다 케레이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카자흐이 빠져 있는데 키르키즈와 카자흐는 동족입니다. 따라서 다 포함이에요. 고로 조선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모든 북방민족이 공유했던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에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스, 주잠, 구스, 우즈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발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즈, 조선, 백이 붙으면 남자를 부를 때 우리가 뭐 원술랑 화랑할 때 랑 붙죠. 남자 이름 뒤에. 그래서 이게 우즈벡 하면은 조선이라는 사람들의 스탄,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주즈라 불러요.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가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카자흐스탄 동영상입니다. 좀 돌릴게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어디서 기원한 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림만 보면 됩니다. 그냥 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평지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부 산에서 스키타이 카작 민족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сондықтан да бұл таулы аймақтардың сілемдері мен жазықтарында алқаптарында өсімдіктердің айналасында тастықпен жер жорықтар мен қуаттылығымен аты шыққаны белгілі. 보시면은 олардың алтай тауында мекендеп жужуларға 방금 주주라르가 그랬는데 이게 뭐냐 주주라르 이 라르는 투르코로 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라는 민족이 алғашында бодақ 이렇게 조선을 세웠었다. 주잔이에요.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болып одан кейін оларды күйреттер жеуден бастап алған нәтижелі жорықтар 투르크트라는 건 돌골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돌골 제국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алып қағанат дәрежесіне дейін көтерілгені.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밀려서 중앙아시아에 오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되는 캐레이 민족들은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살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카작 쪽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조선이라는 지명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는 주잔이라고 발음이 됐어요. 그랬고 만주에서는 주센이라 불렸습니다. 만주족들의 발음으로는 주센, 몽골어로는 주잔, 카작 말로는 이 천산을 넘어가면서 받침이 사라지면서 주즈가 돼버렸어요. 그 주즈가 주 발음이 원래 그 르 발음을 해서 중국의 약간 좀 건설음 발음 비슷한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르 발음이 안 되니까 우 해버려서 우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조셉, 조지란 말을 하지만은 이게 동유럽에서는 조셉이 아니라 게오르기입니다. 지읒의 기역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스가 아니라 구스입니다. 구스가 뭡니까? 헝가리인입니다. 헝가리는 구스라 불러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그 조선이라는 발음이 로우란에서 리엘이라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루스가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국가도 원래는 몽골족이 관여해서 만들었던 연맹체 국가였어요. 물론 지금은 슬라브계가 이제 점유해버렸지만은 그래서 이 루스라는 역사도 사실 중국의 청나라 역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시작은 북방민족이 시작됐지만은 나중에 피지베 계급이 올라오면서 슬라브가 러시아 영토를 갖게 됐죠. 그래서 현재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에서 3조선 시스템입니다. 3조선 시스템.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이라는 게 환상이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화였다면 어떻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국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도 갖고 갑니까? 그리고 연방국가의 공통 수도는 아스타나, 즉 아사달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역사는 아니죠. 중앙아시아 지금도 존재하는 21세기 역사니까. 즉 실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스템이 있고 이 카자흐스탄의 케레이트 족보에 의하면은 이 조선, 즉 주주라는 시스템이 언제 카자흐스탄에 도입됐냐 그러면은 15세기에서 18세기에 카자흐스탄의 그 카자흐스탄 카가나, 그러니까 카작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관여했던 케레이한하고 자니베칸이란 두 지도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동아시아 북방민족의 문화를 본따서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현대판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응, 리을, 지읒 규칙적으로 한자 표기가 나타나죠. 한국 발음일 때 이응, 이응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발음일 때 리을 발음으로 나타나고 카자흐스탄 발음일 때는 지읒 발음 계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자 표기를 읽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민족마다 읽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년이기 때문에 우즈라는 단어가 나오고 루르가 나올 건데 루스, 러시아라는 발음이 나오고 주한주하니까 주스, 조선이라는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이 음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주스는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주주, 주잔이라는 표기가 오늘날 카자흐에 주스가 된 거고,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땐 동성동본 결혼 못했죠. 지금도 카자흐스탄은 북의 7촌까지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본관, 성파라는 제도가 있죠. 똑같이 카자흐스탄도 본관, 성파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오르타주스 나이만의 옐티의 출신이다 하면은 같은 부족의 그 남자, 여자는 결혼을 못합니다.
이걸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풍습이 똑같이 있고 항상 만나면 옛날 때 우리 할아버지들 너 본관이 어디냐, 아버지 뭐 파가 뭐냐 이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카자흐인들 만나면 그거 꼭 물어봐요. 너 본관이 어디냐, 어디서 왔냐, 아 나랑 친척이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서 나이만 밑에는 크타이. 이 크타이가 거란인데 오늘날은 웃기게도 중국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100년, 200년 흐르면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될 겁니다. 크타이는 거란입니다. 그리고 거란 밑에는 카라케레이. 케레이와 같이 돼 있어요. 거란과 케레이는 동족입니다. 족보에 나오잖아요. 중앙아시아 족보에. 물론 여기 카라케레이는 그 생여짐입니다. 생여짐. 그래서 그 거란족에 복속하지 않고 저항했던, 그래서 결국 몽골로 도망갔던 그 케레이 부족인데 이 사람들이 카라케레이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전설에는 삭족이라는 민족이 파미르 고원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탱그리 신앙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스라는 국가를 갖고 있었으며 오르타주스, 크스주, 그러니까 3주스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아스타나라는 것을 수도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와 너무도 똑같죠. 발음까지. 우리가 색족이라 부른 걸 그쪽에서는 삭족이라 불렀고 우리가 당군이라 부른 건 탱글인데 이 탱글이 발음이 한국에 있습니다. 당골레입니다. 당골레. 그러니까 탱글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조선, 주잔, 주스죠. 있죠. 한진한 편한 나눴듯이 오르타크스콜에서 세 개의 주스를 나누는 시스템이 있었고 공동수도는 아사달, 그쪽은 아스타나. 똑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들과 혈연관계가 있는 부족들을 쫙 동그라미 치면 거의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거의 다 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게 다 한국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했던 9개 민족이 12개 연방 국가를 만들었던 민족이니까 그 중에 한 일원으로서 여기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원을 공유했던 거지 소유했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농경사가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유목민의 역사를 농경민족적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유목민족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공유했지. 그래서 이거는 다 한국 땅이라 하면 안 됩니다. 공유를 했던 우리의 활동 무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 고구려라는 명칭인데요. 이 고구려는 명칭이 그 당나라 때 나왔던 범어잔명에 보면은 모쿠리라고 나옵니다. 여기 모쿠리.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중국 발음에는 모지리입니다. 모지리는 근데 사실 중국 발음이 아니라 투르커입니다. 그 몽골 오르혼에 보면 그 쿨투근의 비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시리아 모지리스라고 나와요. 아시리아는 이름, 모지리스가 성입니다. 모지리. 몽골이라는 소리다. 몽골, 모쿠리. 고구려는 소리예요. 스가 붙으면 복수형. 고구려 사람, 몽골 사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모지리스의 출신이 나오죠. 그 비석이 어디에 있느냐? 몽골 중앙에 오르혼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잔의 지배계급의 성이 모쿠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케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이 케레이 족보에 의하면은 케레이는 유연, 즉 주장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다라고 나와요. 근데 주잔, 즉 조선은 고구려에서 그 나오게 된 그 원래 모태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조선 고구려라고 보고 있는데 카자흐들은 주잔, 케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구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활동 영역과 이 사람들이 기록한 활동 영역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활동 무대는 전부 다 바이콜 호수를 중심으로 한 몽골 초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박천문 교수의 고구려 천문대의 위치, 바이칼 호수죠. 일치한다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천문학적, 과학적 증거, 중앙아시아의 역사 기록, 그 다음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 3개가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사실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카가낫, 그러니까 카자흐 한국이라는 나라가 15세기경에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모굴리스탄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모쿠리. 여기에 모굴리스탄은 몽골입니다. 몽골을 모쿠리라 부르는데 이 모쿠리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발음이 원형이 돼요. 모쿠리가 나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몽골이라는 국호는 결국 고구려입니다. 그냥. 변해서 현지의 발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카스피해
지금 석유가 많이 나서 최근에 막 부각이 되거나 카스피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카스피해가요 이 당시의 명칭은 주잔해입니다. 조선해의 한국말로 하면은. 왜 그랬느냐? 카스피해 주변에 주잔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잔해라고 지금도 가끔 부르기도 해요. 옛날 노인들은.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여기를 카자르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종 그 북방민족의 전설, 신화, 기록, 문화, 기타 등등을 다 모으고 비교 우문학적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음차 표기를 했나를 다 찾으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조선이란 명칭은 한자 표기를 쓴 거 발음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북방민족들이 한자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했던 조선이란 발음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알타의 어족과 일치하고 있어요. 이 알타의 언어를 썼던 북방 기말 민족이 초원을 공유하고 살았던 동맹 연방체 국가 시스템이 바로 조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쭉 나오고 요건 내가 이제 단어로 표기한 건데 이렇게 보면 뭐 카작, 여진족, 키르키즈, 만주,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북방 민족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들이 다 우리와 형제 민족이에요.